네, 두 번째는 중식이에요. 근데 그냥 중국집이 아니라 신라호텔에서 20년 일하던 셰프가 만든 집이래요. 신라호텔에서 중식 드셔보셨어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그러니까는 뭐 엄청 뭐 정말 맛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라호텔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신라호텔은 미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셰프님이 직접 그렇잖아요. 레시피가 맞아요. 있는 중식을 가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그 화구에서 불기둥 막 솟아요. 네네네네. 한번 같이 보시죠. 중국집이라고 들었는데? 매장이 일반 중국집 느낌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오, 일단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와, 매장이 엄청 넓고 깔끔한데요? 동네 중식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레스토랑 같아요. 이게 중국집이라고요? 이야 이거 좀 다른 느낌인데? 네, 저희는 신라호텔 출신 셰프님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전문 중식 셰프님들께서 직접 요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맛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신라호텔 레시피요? 그럼 호텔 레시피로 동네에 매장을 냈다는 거네요? 와, 그러면 맛은 진짜 보장이겠네요. 수건 선배님, 교수님, 호텔급 중식이 어떻게 동네 맛집이 됐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중식을 좀 오래 하셨겠어요. 이런 중식당 내시려면 한 경력이 20년 정도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중식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경력이 별로 없는데 이런 중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네, 저희 본사 시스템이 조금 특별한데요. 호텔 셰프 출신 총괄 셰프님이 전문 중식 요리사를 직접 구인해서 교육을 한 뒤에 각 매장으로 파견을 해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웍을 잡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러면 저 주방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네, 그럼요. 불맛이죠. 웍이 생명이죠. 오, 근데 진짜 셰프님이 직접 웍을 돌리시네요? 오, 너무, 와, 불 봐요, 불! 와, 대박! 오! 아시겠지만 요즘은 원팩으로 조리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시겠지만 요리사님이 직접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불맛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와, 여기 보세요. 본사에서 전문 교육 받으신 셰프님이 직접 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맛이 다를 수밖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 저 주방장, 과연 본사에서 계속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스튜디오에서 짚어볼게요. 근데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점주가 중식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이 브랜드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사가 중식 경력이 있는 조리장을 파트별로 직접 섭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출신 셰프가 본사 매뉴얼대로 그대로 교육을 시킨 후에 매장으로 내보내고요. 그만두게 된다면 본사가 또다시 섭외를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웍을 못 잡아도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좋은 주방장님을 본사가 계속 이걸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조금 약간 의심이 되는데.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네, 일반인은 갑자기 셰프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이미 중식 경력이 있는 조리장을 파트별로 섭외를 하는 구조라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식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완성된 원팩을 받아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주방장이 직접 웍질을 하니까 그 맛과 원가율 차이에서도 좋은 점을 보일 수 있고요. 요리류까지 가능한 그런 고급 중식당의 컨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불맛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인 거죠. 중요하죠. 저희 코스를 보시면 유린기, 칠리새우, 와우, 유산슬, 배고프다. 탕수육, 춘건 샐러드, 짜장, 짬뽕까지 이게 다 한 코스에 나갑니다. 와, 잠깐만요. 근데 호텔 중식당을 가면 이게 다 요리당 몇만 원씩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성비죠. 대박. 와, 제가 이 메뉴를 TV에서 봤는데 이 파스타의 꾸덕함과 짬뽕의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데요? 요즘에는 가성비를 안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호텔급 코스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어디서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주 맥주가 1,900원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할인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세 자녀는 20%, 네 자녀는 30% 할인까지 해드리고요. 다섯 자녀는 50%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소맥이 1,900원이요? 게다가 다자녀 할인까지? 아,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구나. 네. 코스도 즐기고 할인도 받고 그래서 가족들의 만족감도 커지고 또 오고 그러니까 단골 가족이 늘어나는 거네요. 선배님, 교수님, 제가 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코스 그대로 준비했어요. 와, 아까 차에서 꺼냈던 게 이거였어요? 아, 그럼요. 하나하나 다 야, 꺼냈죠.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효령 씨가. 이래서 같이 하는 거죠. 예. 야, 이게 사실은 비주얼 자체가 동네 중국집 비주얼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중국집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와. 맛있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와. 아, 제가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호텔 가서 먹었나 봐요. 야, 와, 불맛 장난 아닌데요? 깨끗하게 튀겨져 있네요. 와, 바삭한 소리가. 어우, 대단합니다. 이 가격에 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원가 계산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맛있어요. 네, 저희는 먹겠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손님이 꽉 차 있던데 이 정도면 동네 맛집 아닌가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본점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3억 정도 나오고요. 다른 지점들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쁠 때는 2천만 원 정도 판매한 적이 있고요. 아니 월 3억이요? 아니 그럼 손님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가 SNS에서도 엄청 핫하더라고요.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고요. 네, 사실 정준호 배우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음식이 올리고 싶은 비주얼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본사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주님들한테까지 마케팅을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창업하면 마케팅도 점주가 직접 해야 돼서 부담이거든요. 근데 배우님까지 참여하고 본사가 마케팅을 받쳐준다? 그럼 점주 입장에선 비용은 낮고 효율성은 올라가는 거죠. 더 자세한 건 스튜디오에서 짚어볼게요. 본점이 월 3억이라고 하는데 중국집에서 이거는 그냥 집을 파는 거 아닌가요? 월 3억이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식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4년간 12.2% 성장에 그치게 돼서 다른 업종보다 낮은 그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배달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도원반점이 잘 되는 이유는 거꾸로예요. 첫째, 가성비 코스. 배우 마케팅, 셰프 인지도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그런 거고요. 둘째는 원팩 없이 직접 조리를 하니까 맛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원가율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일상 단품부터 회식, 코스까지 다 되니까 객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중식당보다 테이블 단가가 확실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더 많이 먹는 걸로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어려운 중식에서 혼자 잘 되는 데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SNS에서도 실제로 반응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네. 정준호 배우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지원도 하신대요. 제가 훨씬 날 텐데요, 정준호 배우님보다.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럼요. 예, 돈을 쓸 때는 확실히 써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보통 마케팅은 점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근데 도원반점은 본사의 전문 마케터가 상주를 합니다. 외부 마케팅 회사를 끼게 되면 그쪽 이익만큼 비용이 더 붙는 구조인데, 브랜드를 잘 아는 마케터가 직접 실행을 하니까 그 중간 비용이 빠지게 되는 거죠. 수익 구조에서 매우 좋은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원반점이 가게 브랜드 명을 잘 졌네요. 도원결이처럼 본사, 유명 셰프님, 점주님 이 셋이 결의가 딱 맞아서 손님까지 끌을 수 있는, 대단해요. 이런 건 정준호 씨는 평가를 못 할 거예요. 계속 노리시는데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호텔급 중식 차리는데 얼마가 들고 또 얼마가 남을까요? 그리고 이런 큰 평수는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건 데이터로 정확히 보여드려야죠. 평수랑 조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건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창업비가 얼마고 수익률은 어떤지, 그리고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50평에서 70평대의 넓은 평수를 골라도 되는지, 수근 선배님, 교수님, 스튜디오에서 정확히 살펴봐 주세요. 교수님, 이제 이거는 평수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건지, 왜냐면 아까 50평, 70평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평수가 크면 월세에 대한 부담감, 뭐 인테리어 이런 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런 부분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작다고 안전하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업종에 잘 맞느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네네. 중식 코스는 객단가가 높고 가족, 회식 손님이 중심이라서 50에서 70평이 딱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체를 받기에도 충분하고 고정비는 대형 평수 업종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 게다가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계상 폐업률도 낮은 업종이에요. 평수를 무작정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맞는 그러한 평수를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장을 직접 가봤는데 네. 이 테이블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빨랐나요? 뭐 몸으로 표현해 줄 수가 아예 안 보였어요. 주방 구조를 잘 만들면 그렇게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면, 튀김, 조리, 파트별로 인력을 잘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메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것보다야 홀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지만 평수를 잘 맞추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구조가 중요한 거니까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게 의자가 30분 후에는 뭐 밑으로 깔아앉는다라든가 뭐 아이디어로 소파. 재밌게 뭐 그런 것도 뭐 재밌잖아요. 예, 아주 좋은 견해입니다. 평수는 숫자고요. 네네. 공간 구조, 수익 구조가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이게 가장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랑 또 회수 기간 같은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공정위의 정보 공개서 기준을 보게 되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합쳐서 60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같은 매출대의 중대형 브랜드는 보통 4, 5억까지 갑니다. 네, 수익률도 좋고요. 원재료 가격이 낮아서 수익률은 24% 수준인데 같은 중식이라도 배달 전문점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구조면 투자 회수도 빠르면 6, 7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찾아오게 만드는 메뉴 구성이라서 월세 비싼 1층, 1급 상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층부나 B급 상권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반짝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본사가 주방 인력 관리를 꾸준히 받쳐준다면 장기 수익까지 나오니까 투자처로서 괜찮다고 봅니다. 호텔 출신 셰프가 직접 먹질하는 정통 중식에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기는 가성비 코스. 그러니 늘 손님이 북적일 수밖에 없는 맛집이더라고요. 주방장은 본사가 책임지고 마케팅까지 받쳐주니까 중식을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창업하실 수 있어요. 수근 선배님, 교수님, 오늘 이 브랜드 창업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 만점은 합격입니까, 교수님? 네, 도움 반점 합격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사도 인정!